벚꽃이 절정을 이루면 봄나들이 나온 사람들로 북적이는 언양. 울산 대표 봄나들이 장소인데요. 이곳만큼이나 유명했던 봄나들이 장소가 있습니다. 3월이 지난 지도 꽤 됐고 이 봄 소식도 꼭 들리는데요. 꽃도 좀 피겠죠? 그렇죠. 근데 그래도 아침 저녁은 쌀쌀하잖아요. 그래서 유래된 말이 하나 있는데 출래 불사춘. 봄은 봄인데 봄 같지 않구나. 그래도 봄이 되면 반드시 꽃은 피게 돼 있죠. 맞아요. 근데 울산에서 봄과 가장 관련이 깊은 지역이 어딜까? 그러게요. 어딜까요? 바로 삔양자가 들어가 있는 언양이에요. 언양. 아, 언양이요? 언양. 언양은 햇살이 제일 많이 비치는 땅이거든. 그래서 사람 살기 좋은 땅. 그리고 이 언양을 지켜주는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은 봄꽃이 숨어 있는 산. 그래서 화장산이라고 해요. 오. 그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오늘 그곳에 한번 가봅시다. 그 숨어있는 이야기가 궁금한데요. 네. 한번 가볼까요? 봄꽃을 만나러 한번 가봅시다. 네. 언양읍성은 사계절 언제 찾아도 매력이 있는 곳인데요. 특히 봄에 이곳을 찾으면 언양읍성 남문과 화장산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여기 와보니까 이 언양읍성 형태가 좀 남아있네요. 언양읍성은 2012년부터 해가지고 복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당한 부분이 많이 이제 복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울산에는 대표적인 읍성, 평지 읍성이 두 개 있거든요. 울산읍성과 언양읍성. 특히 언양읍성은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조선 중기의 평지읍성의 건축 양식이 우리나라에서 드물게 제대로 잘 관리되고 있는 그런 읍성이에요. 이 언양이란 지역이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거든. 바로 밑에 부산에서부터 위에 경주, 옆에는 밀양, 청도, 양산, 온 사방에 많은 사람들이 교류하는 아주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곳에다가 평지읍성을 쌓아가지고 관방의 기능, 그 행정의 기능을 같이 하는 이런 역할을 했던 성이다. 이런 게 보여지고요. 본래 진남루라 했는데 이 진남루의 이름을 조선 중기에 이름을 바꿨어요. 영화루로. 영화는 비친다는 뜻이거든요. 꽃이 비친다. 오, 여기에 꽃이 많았나 봐요. 저 앞에 보이는 화장산, 이 화장산이 꽃을 숨긴 산이거든. 이 꽃을 숨긴 산을 바라보고 있는 이 남문은 꽃을 비춰주는 문이다 해가지고 언양이 얼마나 꽃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은 동네인가를 잘 보여주는 누각이다 할 수 있습니다. 언양읍성까지 꽃이 비친다는 화장산으로 향했는데요. 이곳엔 임금의 병을 낫게 한 특효약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설같이 내려옵니다. 꽃을 품은 산이라고 해서 화장산이라고 했잖아요. 아직 꽃은 안 피었네요, 선생님. 그렇죠. 꽃은 안 피었는데 이 화장산은 꽃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고등학교 고전문학에 이 화장산에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유산가라는 그 수능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고전문학이거든요. 의아 꽃잎내야 뭐 봄나들이 가졌으나 하는 이야기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거 보면 꽃과 관련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여기 안에 있는 지명, 세이지라든지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그런 유명한 산이 바로 화장산입니다. 화장산이 언양의 주산인가요? 언양은 그 주산은 고헌산이에요. 고헌산의 헌자랑 언양, 삔양자랑 합쳐서 헌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언양. 그러다가 언양으로 바뀌었거든요. 주산은 고헌산이지만 그 고헌산에서 뻗어나오는 줄기, 이 화장산을 언양 사람들은 주산으로 생각했죠. 그리고 이 산을 중심으로 해서 영남 알프스에 흘러나오는 물줄기가 남천을 타고 태화강을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빛 좋고 물 맑은 곳. 여기도 보면 빛이 참 잘 들죠. 화장산에 들어오면 갑자기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봄 기운이 가득한 곳이 이 화장산이거든요. 그런 산인 만큼 신비스러운 옛날 이야기도 많이 담고 있어요. 좀 전설 같은 것도 많은가 봐요. 그렇죠. 화장이라 했으니까 꽃을 숨겼잖아. 화는 꽃화자고 장은 숨길 장자거든요. 꽃을 숨겼다. 어디에다가 숨겼을까 싶죠.
그러니까요. 이 옛날에 신라 때 소지왕이라는 왕이 큰 병을 앓았는데 겨울철이었어요. 이 왕을 낫게 하기 위한 거는 복숭아꽃, 도화꽃을 달여서 먹어야 된다. 근데 겨울에 도화꽃이 도저히 없잖아. 없죠. 없지. 근데 이제 그 왕비의 꿈에 나타났어요. 남쪽의 도화 그 선인에 찾아가면은 찾을 수 있다 해가지고 사방을 뒤져가지고 여기 언양에 수양을 하고 있는 도화 선인을 만나요. 그래요. 그 스님에게서 찾아낸 게 바로 복숭아꽃이에요. 복숭아꽃 2송이를 봤거든. 그래갖고 이제 그 스님과 함께 이제 궁궐로 불러가지고 소지왕의 병을 낫게 했다. 그래서 왕이 병을 낫고 난 뒤에 도화 선인이 있던 곳에다가 절을 지어주고 이곳을 화장산, 그런 여러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숨겨져 있는 산이 화장산입니다. 화장산 정상에는 특이하게도 저수지가 있는데요. 이 저수지는 언양인들의 선비 정신을 보여주는 옛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 산 정상인데 웬 저수지가 있네요? 지금 만든 저수지가 아니고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저수지인데 이 저수지는 이름도 있고 이야기도 있어요. 이 저수지의 이름은 공식적으로 세이시라고 하는데 세이시는 길을 씻는다는 거예요. 길을 씻는 못, 씻을 못이라고도 해요. 고전문학 중에 유산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경기 12작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 노래에 나오는 이야기가 여기. 유산가는 봄을 이야기했거든. 유산이니까 봄나들이 하는 노래거든요. 화란춘성하고 만화방창하니라고 시작되는 노래인데 그게 또 뒤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소부허유가 문답하던 기산명수가 얘 아니냐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중국의 요순시대 아주 태평성대인 요순시대의 여임금이 왕을 지내다가 자기 왕자리를 물려줘야 되잖아. 요순시대에는 아들에게 왕을 물려준 게 아니거든. 가장 현명한 사람, 똑똑하고 바른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갖고 왕을 시키는 거라. 자기 지역에서 제일 청렴한 사람으로 이름 나 있는 허유라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나라를 좀 맡아주세요 했거든. 그러니까 나는 실소 안 할란다. 또 찾아가지고 구주라도 맡아주세요 하니까 헤헤 내가 이런 이야기를 구차한 소리까지 또 들어야 되나 갖고 흐르는 물에다가 길을 씻었대요. 그래서 그게 세이지. 이 세이지는 뭘 뜻하느냐면 청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양에는 선비들이 많이 살았다고 해요. 선비들이 바로 이 못에서 허유의 청렴을 생각하면서 이름을 붙여준 못이 세이지. 그리고 요 위에는 또 소부당이라는 게 있거든요. 허유보다 더 청렴한 사람, 더 청민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소부라는 사람이에요. 소부는 소를 모는 농부거든. 허유가 그렇게 길을 씻으니까 소부가 소를 몰고 지나가다가 허허 왜 물에다가 길을 씻어 하니까 여차 저차해서 길을 씻었다 하거든. 그러니까 소부가 그 소리를 듣고 크게 웃어요. 비웃는 거지. 그러니까 허유가 민망해가지고 왜 웃느냐고 이러니까 당신 그 길을 씻은 이 더러운 물에 우리 소를 물을 먹일 수 없겠다 하면서 소 끌고 올라가가지고 한참 위에 가지고 물을 먹여요. 그래서 그걸 소부당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는 세이지도 있고 더 올라가면 소부당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 화장산에는 선비들의 고결함, 청렴함을 상징하는 장소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화장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는 사찰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구람사입니다. 이곳에는 청렴한 사람만이 마실 수 있는 신비로운 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산에 이렇게 굴이 있어요, 선생님. 이게 이제 화장산이 탄생하게 된 설화 이야기했죠. 네. 신라시대 소지왕 이야기. 그 이야기에 나오는 굴이에요. 여기에 이제 소지왕을 살렸기 때문에 신라 소지왕이 여기다가 절을 지은 거죠. 이 절의 유래가 그렇게 된 것이고 중요한 거는 이 구람사의 굴 안에는 염천이라는 굉장히 신비로운 샘이 있어요. 굉장히 맑은 물이 솟아나오는 천이 있다, 샘이 있다. 그게 염천인데 마음이 깨끗하고 고결한 사람이 물을 떠야만 맑은 물이 떠지는 거지 마음이 어지럽고 더럽고 나쁜 생각을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물을 뜨면은 썩은 물이 떠진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화장산의
주변에 살고 있는 언양 사람들의 마음, 고결한 마음을 잘 드러내는 이야기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앞에 보면 언양이 한눈에 쫙 내려다 보이는 게 정말 아름다워요. 그렇죠. 여기 화장산의 이 구람사에서 바라보는 언양의 풍경은 언양의 모든 것이 다 보이기도 하고 얼마나 이곳이 풍요롭고 사람 살기 좋은 곳인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정말 따뜻해요, 선생님. 그렇죠. 따뜻하죠. 그러니까 언양이라는 말 자체가 햇볕이 칵 담겨 있거든요. 이 산을 넘어가면 어떤 동네가 있습니까? 밀양이 있잖아. 밀양은 빛을 뭐 하고 있다? 햇볕을 숨기고 있는 땅. 밀양은 햇볕을 숨기고 있는 땅이고 비밀스럽게 햇볕이 비치는 게 밀양이고 언양은 햇볕이 찬란하게 품고 있는 사람 살기 좋은 동네. 그것이 바로 이 언양입니다. 좋은 땅에는 훌륭한 인물들이 모이기 마련이죠. 150여 년 전 언양 사람들은 구람사 암벽에 한 선비의 이름을 새겼는데요. 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여기 바위에 보니까 한자가 크게 새겨져 있어요. 그렇죠. 지수윤병관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구람사 옛날에는 화장암이라는 이 절이 조선 후기에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폐사를 해가지고 완전히 빈터였죠. 지금의 절은 1966년에 해인사에 수도하는 스님이 중창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새롭게 지은 거는 1966년이니까 얼마 안 됐죠, 그죠? 그 전에 1887년 조선 후기에 이제 언양 현감으로 와서 일하셨던 지수 윤병관이라는 분이 이게 언양 현감으로 불과 1년 6개월을 근무를 했거든요. 부임하는 동안에 언양 이 고을 사람들의 굉장한 신임을 받았던 거지. 그래서 저렇게 바위에다가 이름을 새겼어요. 특히 화장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이 화장굴이 있는 이곳에다가 이름을 새겼어요. 그 정도로 윤병관이라는 현감께서 굉장히 언양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거죠.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무슨 그렇게 큰 일을 했을까 싶잖아요. 네. 언양읍성을 고치고 학교를 새로 짓고 또 뭐 도로나 이런 걸 다 정비하고 또 군사시설을 관리하고 이러면서 엄청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일들을 보통의 경우에는 고을에는 노역을 시키거나 고을 주민들에게 세금을 걷거나 이래가지고 막 하거든요. 그런데 이 현감은 백성들에게는 전혀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일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양고을 사람들이 이분을 굉장히 추앙을 했던 거죠. 불과 1년 6개월 부임을 하고 난 다음에 내금위장으로 중앙에 한양으로 부임을 승진해서 가거든. 그러니까 이 언양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조금 더 있어 달라고 그렇게 막 사정을 하고 사람들의 이름을 연명으로 해가지고 이 산을 우산을 갖다가 양산을 정정을 바치거든요. 그걸 만인산이라 하는데 그걸 바쳐가지고 이제 가는 길에 배웅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언양이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청백리 아니면 어떤 고결한 선비 좀 훌륭한 어떤 지도자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다 할 수 있겠습니다. 화장산 곳곳에 재미있는 설화와 역사가 숨어 있는데요. 청렴하고 절개 있게 살고자 했던 언양 사람들의 강직함을 품은 화장산입니다. 울산실록에 기록할 화장산 어떻게 기록하면 될까요? 화장산은 최근에 굉장한 아픔이 있던 산입니다. 2013년 딱 이맘때예요. 3월 9일 날 언양 산불의 현장이거든요. 그때 싸그리 다 탔어요. 이 화장산을 비롯해가지고 상부까지 엄청나게 산불이 컸거든요. 그리고 12년 후에 지금 산불의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모르겠죠. 그러면서 새롭게 나무를 많이 심었거든요. 그래서 이 화장산이 과거에 있던 그 수많은 차나무, 이 차나무가 고려시대부터 굉장히 유명했던 게 바로 이 화장산이거든요. 또 복숭아나무 이런 것들이 새롭게 지금 다 심어지고 있거든요. 동백도 많고. 중요한 거는 이 화장산은 오늘 보면은 이제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산이지만 먼 이야기로 보면은 가장 언양다운 산, 가장 봄과 어울리는 산이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지금은 종교의 어떤 순례길과 연관되어 가지고 참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울산과 언양의 어떤 사람의 기질과 연관되는 수많은 컨텐츠가 있는 산이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친절하게 곳곳에 많이 심어가지고 이야기를 담아놓는 그런 것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꽃을 품은 산이라고 했잖아요. 네. 화장산.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 꽃도 보러 오시고 그리고 선비의 정신이 깃든 언양으로 한번 오셔서 여러분들도 그곳을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봄을 만끽하고 싶다면 화장산으로 나들이 어떨까요?